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한국 아파트 빌딩 격리 전문학원인 그 박종일 원장이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관리실무교육원 전문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제공하는 아파트 분쟁 조정사가 되는 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문항은 모두 10개 문항으로 집단 분쟁 5가지하고 이웃 분쟁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세대 간의 분쟁 문제, 5문제에서 10가지 문항을 가지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실무에서도 빈번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거는 행여가 바뀌면 어려운데요. 자,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거에서는 특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50%까지만 용도를 변환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소유주 2분의 1의 동의. 이거는 공동주택법이고요. 집합건물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에서는 80%, 5분의 그러니까 이번에 수유 벽산이라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됐던 입주민 소유자의 주민 동의가 우리 공주법에서 얘기하는 2분의 1의 범위를 직권법에서는 더 강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때 그 상황과 이런 걸 절차를 잘 따라서 민원이 없게끔 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놀이터로 주차장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거 할 때는 조경 면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경 비율, 조경 면적이 얼마 정도 훼손되지 않는지, 조경 비율에 지금 얼마 정도 관계가 되는지를 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우리 조경에 관련되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부서에서 이 협의해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지역 난방에서 개별 난방 또는 중앙 난방에서 요새 개별 난방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단에서 일어나는 집단 분쟁에서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업체를 갖다가 예를 들면 용역업체 중에서 경비업체라든지 소독업체라든지 이런 위생 관련해 가지고서는 용역업체를 바꿀 때 이해관계가 주민들은 사실은 관계가 없지만은 서비스를 받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A업체나 B업체를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가장 큰 문제 되는 것은 고용을 승계할지 여부입니다. 고용 승계에서 포괄 승계를 할 것인지, 또는 위탁 관리해주는 업체의 경영의 자유를 이걸 이제 경영의 자유라는데 경영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손 충당금. 이거를 왜 과다 계상하느냐, 과다 징수하느냐.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전국 평균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당 120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대개 한 300원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92원이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제 지금 점도했는데, 이 장기손 충당금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때 장기손 충당금은 관리비에는 포함되지는 것 원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징수 대행이라 해가지고 별도 구분 징수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관리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장기손 충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나중에 장기 수선 계획의 일환으로 큰 대공사를 할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참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항이죠. 장기수선 충당금 설립의 설정에 관한 것은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런 관계사항은 대부분들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웃 분쟁 및 세대 간의 분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 층간소음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로 인한 간접 흡연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것은 반려견 또는 고양이, 캣맘 이런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과 차량이라든지 아파트에서는 차량이 제3목적 제2루니까 집 빼놓고는 제일 큰 거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또 접촉사고라든지 또는 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피해가 사는 경우 이런 피해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은 이런 5문제 사항이 제일 많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도 맨 나중에 가면은 층간소음은 명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간접 흡연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간접 흡연에 예상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대개 보면 한 3군데 정도쯤 예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막든가 또는 맨 위에 옥상에 있는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벤틸레이터라 가지고 이제 통풍기가 이제 무전력이에요. 무동력 팬인데 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서 공기를 갖다 흡인력을 증가시켜서 흡연을 갖다가 바로 위층으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 공용물을 통해서 배출하게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접 흡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